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소개한 뒤뜰이 새들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그동안 관찰했던 새들을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것과 새로 관찰한 새들을 포함했습니다. 뒤뜰이 새들 1편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골드핀치는 자주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골드핀치는 먹이를 먹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다크 아이드 정커는 나뭇가지에 놓은 아몬드와 호두에 관심이 있는데 너무 커서인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터프티드 티트마우스는 먹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날아갑니다. 블루제이는 이른 아침부터 먹이통에 오는데 먹이를 먹는 시간이 짧습니다. 성격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블루제이는 특유의 소리 때문에 근처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깃털의 무늬와 색깔이 놀랍습니다. 카디날도 이른 아침부터 먹이통을 찾습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블랙캡트 치카디는 먹이통에서 발을 쪼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 부리가 작아서 먹이를 발로 잡고 쪼아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1편에서) 급하게 촬영하여 짧은 영상으로 소개했던 레드 벨리드 우드페커가 먹이통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튜브나 실린더 형태의 먹이통은 딱따구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준비한 후에 7종의 새로운 새들을 관찰했는데 6종은 제대로 촬영할 수 있었고 1종은 자세하게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촬영한 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핑 스패로우는 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데 치핑은 매우 짧게 짹짹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치핑 스패로우는 암수 구별이 어려운데 암컷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텃새인데 겨울에는 눈이 덮이면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서 약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카먼 그레클은 깃털이 윤기가 있으며 머리는 청록색이고 눈이 노란 것이 특징입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작고 깃털에 윤기가 덜합니다. 미국 남부에서 텃새로 지내는 곳도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남쪽에서 지내다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여 봄과 여름을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먼 그레클은 작은 새가 아니고 보통 여러 마리가 함께 와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요즘에는 먹이통을 자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먹이통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쉽습니다. 유로피안 트리 스패로우가 데크의 난간에 와서 먹이통에 그레클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날아갑니다. 과거에 미국에 최대 1억 9천만 마리가 서식했는데 현재는 7,300만 마리 정도로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암컷은 확실히 윤기가 덜하고 크기가 작아서 구별이 됩니다.
커먼 그레클은 평생 같은 한 쌍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번식기 동안마다 다른 한 쌍을 이룬다고 합니다. 브라운 헤릿 카우버드는 수컷의 경우 깃털이 윤기가 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커먼 그레클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머리가 갈색이며 눈이 검은색이어서 구별이 쉽습니다. 암컷은 윤기가 없는 옅은 갈색 깃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커먼 그레클과 마찬가지로 남부에서 텃새로 지내는 곳도 있고 가을과 겨울을 남쪽에서 보내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브라운 헤릿 카우버드는 탕란, 즉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그새로 하여금 새끼를 기르게 합니다. 먹이통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촬영하기 쉽습니다. 커먼 그레클과 함께 있는데 쉽게 구별이 됩니다. 보다 큰 커먼 그레클과 함께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먹이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드 윙드 블랙버드는 수컷의 경우 붉은색과 노란색 또는 옅은 노란색의 뚜렷한 어깨 깃털이 특징입니다. 암컷은 모습이 전혀 달라서 전체적으로 갈색이며 줄무늬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와 중앙아메리카의 레드 윙드 블랙버드는 텃새이지만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서 번식하는 레드 윙드 블랙버드는 가을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보낸 후에 봄에 북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 수컷은 특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데크의 난간에서 암컷이 보입니다. 이 수컷의 경우는 아직 어려서인지 붉은 깃털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수컷은 더욱 어린 개체로서 깃털이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며 흰 눈썹도 보입니다. 머틀 워블러는 목이 하얀색이고 날개 아래 몸쪽, 꼬리 위쪽의 노란 깃털이 특징입니다. 수컷은 눈 주변에 검은 점이 있고 정수리 부분이 노랗습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이고 노란 깃털이 조금 엷습니다. 머틀 워블러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는데 봄과 여름은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남부에서 보내고 가을에 미국 남동부와 중앙아메리카로 이동합니다. 이 머틀 워블러는 수컷인 것 같은데 몸통에만 노란 깃털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서 어린 개체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남쪽에서 보내고 봄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거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케이지 형태의 먹이통에 케이크와 비슷한 스윗이라는 먹이를 넣었습니다. 특히 케이지 먹이통이 딱따구리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설치했습니다. 다우니 우드페커는 작은 딱따구리로서 텃새이며 흑백의 얼룩무늬가 특징입니다. 수컷의 경우 머리 뒤쪽에 붉은 점이 있습니다. 다우니 우드페커와 헤어리 우드페커는 매우 비슷한데 다우니 우드페커는 부리가 짧아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먹이통에 오지 않으면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케이지 먹이통을 설치한 후에 딱따구리를 먹이통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교대로 먹이통을 찾았습니다. 4월 초인데 약간 추운 날씨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데크에서 주변의 나무를 둘러보면 가끔 관찰할 수 있는데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데크 근처의 나무에서 열심히 줄기 속의 곤충들을 찾아먹고 있는 암컷 다우니 우드페커를 촬영했습니다. 딱따구리는 부리가 단단하면서도 탄성이 있고 두개골의 완충 장치가 있어서 머리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1초에 최대 22회 정도 나무를 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나뭇잎을 부리로 물어서 버리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모닝 도브는 한국의 산 비둘기 또는 야생 비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치 슬피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름에 모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부에 사는 것은 텃새이며 북부에 사는 것은 겨울을 남쪽에서 보내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돌아옵니다. 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데 먹이통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블루제이가 있던 먹이통에 날아왔다가 다시 날아가는 모습을 어렵게 촬영한 것입니다. 저속으로 편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